최강스카이 입시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이번 고교선택 입문서 3편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최강스카이 중등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입시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소문으로 우리가 어느 학교가 뭐 좋더라 하는 이제 카더라 방송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학교 정보를 통해서 나하고 내 아이들에게 적합한 학교인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 즉 간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제가 해봤을 때 우선 과학 중점고가 4군데 있고 교과 중점고가 이제 5개, 일반 고등학교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영상은 앞에 있는 고교 선택 입문서 2편 내용을 일단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중점고는 인천고, 인천남고, 인명여고, 선인고, 교과 중점고는 신명, 선인, 인제, 동산, 문일여고,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석정여고, 숭덕여고, 인하여고, 이제 재물포고,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중고부터 학교별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고는 과중반을 2학년 이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학년 때 이 수능 필수 과목을 전 학생이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 선도학교 중에서 과학 분야에 대한 이제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관련 교과목들이 되게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고, 과학 계열에 대한 종합 전형에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고, 인명여고는 이제 여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과중고로서 운영이 되는 학교입니다. 2학년 이후에 과중반 운영을 하고 있고, 인명여고 하면 일단 속리막사라는 기숙사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인명여고 하면 되게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들 다들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천남고는 인천고등학교와 거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중반 운영을 하고 수능 과목도 필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인천고와 인천남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천남고는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과학과 관련되는 동아리나 연계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인천남고는 이런 친구들이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인천남고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어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상승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인천남고가 갖고 있는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인고는 과중고지만 불구하고 과중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문과, 이과로만 구별해서 운영을 하고, 선인고는 과중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교과 중점 고등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의, IT, 융합, 영상 창작 계열에 대한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요 계열에 대한 진로를 내가 미리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선인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중점고 중에서 신명여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업인문 IT 융합 과정하고 내년부터 추가되는 글로벌 국제 이해 융합 과정을 교과 중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 선도 학교이기도 하고 2학년 때부터 수능 과목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 요게 이제 신명여고의 특징이라 보시면 좋고, 인제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저희 지역에서 많이 가지 않아요. 저희 지역보다 저희 옆에 라인이라거나 이제 구월동 지역, 특히 롯데캐슬, 레미안, 이 라인에서 주로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입학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지원 관심이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가 교과 중점고예요. 이제 융합공학과정하고 글로벌 국제통상이라고는 남자 학교지만 불구하고 사회 인문 계열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제고를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한 2순위나 3순위에서 한 번 정도 지원 전략으로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산고등학교는
AI 융합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1등급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다. 왜냐? 수학하고 과학에서 영재 학급이라고 하는 약간 우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문일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융합과정에 대한 교과 중점 고이긴 하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선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문일여고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거의 가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회의적인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설명한 모든 학교 중에 제일 멀다. 거리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문일여고를 앞순위 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과중고나 교과중점고처럼 어떤 중점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가 최근에 학교마다 특색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굉장히 차별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고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석정여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석정여고는 의학, 간호, 보건 진로에 맞는 연계 동아리라고 하는 헬스케어라는 이름의 동아리와 교육 진로와 관련성이 있는 스콜라라고 하는 교육 동아리가 석정여고의 되게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러한 계열에 대한 종합전형에 조금 적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이런 보건계열 아니면 이제 교육 관련 계열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한테 상당히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석정여고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숭덕여고는 최근 인천 지역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를 보낸 3대장 중 한 학교로 학습 분위기가 빡빡하기로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과학하고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교과 교실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교육 아니면 이제 심리 관련한 계열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종합전형을 쓸 때 이러한 교과목을 들었다라는 게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인하여고는 이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그리고 이제 전 과목 교과 교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아직 인하여고 학생들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하여고가 어떤 정도의 스타일인지는 솔직히 좀 알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고, 근데 뭐 이 정도 학교가 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고, 마지막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그냥 간략하게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고요. 수학하고 물리에 대한 영재 학급을 현재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물포고도 진로 중심 교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다. 이러한 학교들의 이제 특징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우선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학업 역량이겠죠. 현재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최소한 이 4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을 우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교 진학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내신 경쟁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냐, 만약에 있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본인의 역량에 이제 목표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계열이나 진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시 전략을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학교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특징은 3가지입니다. 내신 경쟁 가능한가, 수능 학습 가능하냐, 종합과 관련된 활동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 3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보를 파악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본인의 학습 역량과 각 학교의 특징들을 맞추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의할 점도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친구 따라간다. 친구들이 다 이 학교 가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이 학교 가. 이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보고. 이유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두 번째인데요. 학교 인지도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뭐 이렇다더라. 이 학교가 요렇다더라. 이 카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 근데 인지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틀리다.
왜냐면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에 대한 집단들에 의해서 1학년 애들이 2학년보다 훨씬 분위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거꾸로 3학년은 어마어마한 학습 분위기가 좋은데 1학년은 엉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년 그 학교를 들어가는 집단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엄하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세 번째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공부 분위기인데, 공부 분위기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분위기 잡겠어요? 옛날에야 진짜 소위 얘기하는 체벌이 있으니까 공포 분위기를 잡아서 공부시키는 분위기 만드는데, 지금은 체벌이 없잖아요. 아이들 스스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분위기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은 공부 잘하는 분위기라면 내 아이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게 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1순위로는 내신, 수능, 종합 준비가 전부 가능한 학교, 그 중에 거리가 제일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라 보고, 그 다음 2순위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까지는 준비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 3순위가 내신, 수능, 종합 중에서 하나가 가능한 학교.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종합 전형을 가장 마지막 차순위로 두시는 게 좋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의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고교 선택의 예시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예시안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 일단 1순위로는 남자는 인천남고, 여자는 석종여고를 가자. 그리고 2순위에서 남학생들은 인천고등학교나 선인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신명여고를 지원하자. 그리고 3순위부터는 마음에 드는 학교를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순위하고 2순위에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자. 요 부분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략하게 1순위 인천남고 석정역을 선택한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너무 길어져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아 진짜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아 진짜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은 내신 경쟁, 수능 학습, 종합전형 준비가 다 가능한 학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은 이 학교가 여태까지 들렸던 소문, 이미지와 상관없이 본인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에 바뀌어가고 있는 입시 전형과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 제도가 강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도 계속 생물과 같아서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들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나 어떤 선호도도 이제는 파격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된다. 나한테 적합한 학교는 과거에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있었던 학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화되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선택하는데 3순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까지는 무조건 집에서 통학거리 기준에서 30분 넘어가지 않는 학교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고민을 하지만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겠죠. 내 아이의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에 따라서 경쟁할 만한 수준의 학교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그 부분 이해의 것은 학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가장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무난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혹시라도 이제 구체적으로 내 아이 고교 선택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뭐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교 선택 임무서 3편이었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고교 선택과 동시에 또 하나 고민이 바로 뭐예요? 바로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시킬 거고 진짜 고등학교 가면 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학습에 대한 방향과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조언을 좀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스카이 입시연구소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